두 놈만 미치면 전쟁이 날 수 있다 한반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축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 이자가 지금 추가 기소를 했더니 구속 신문도 못 받겠다고 지금 아주 그냥 앓는 소리를 해가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 연기됐더라고요 보니까. 신분 기일이 원래 오늘이었는데, 네, 오늘이었는데 수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수요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게 되는 적이 있어요? 없죠. 저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시간 끌기 아니야? 주변에 있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런 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재판부라고 하는 게 솔직히 지금 흔히 말해서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그런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 판사가 믿을 수 없다. 뭐 불안해 보일 수 있겠죠. 네, 불안해 네. 오히려 네. 그러고 있는데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봤을 때 악수다 악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위원도 참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추가 기소가 됐고 결국은 재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내란 범죄가 일어났고 본인이 주요 임무 종사자로 여러 차례 군사령관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용현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음. 내란에 가담한 정말 일부 군 사령관 현지 그 사령관을 빼고는 거의 뭐 윤석열을 비롯해가지고 김용현도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공판에도 참석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김용현 이 신문에도 갑니다. 신문에도 참석을 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이 속도를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성과를 보여가지고 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내란 특검이 조금 더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그리고 계엄 후에 자기 부하 직원한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고 해가 추가 기소가 된 건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옥중에 있다가 풀어줍니까? 근데 단순한 증거인멸이 아니라 만약에 김용현이 석방이 되면은 분명히 불안하죠. 육사 구국 동지회나 그런 데들에서 대수장 그렇죠.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모임에서 대대적 환영식을 열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애가 탄 게 광화문에 사람 안 모인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가리 박아 시켰잖아. 맞아요. 그 할당 인원 못 채운 지역 책임자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모으려고 난리인데 불쏘시개가 하나 뿡 나타나는 거예요. 김용현이. 이렇게 되면 전 목사가 이날만 기다려온 거거든. 오, 그렇지. 그래서 극우의 광장을 다시 연다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흔들어댈 수 있는 이런 어떤 교두보를 구축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용현은 또 살 길이 그런데 자기가 편승해서 네. 나는 이념 전쟁으로 해에 나가야 그나마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이제 또 그냥 나라를 그냥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그렇죠. 심산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겨우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가는 판에 아직도 탄핵 국면인가 싶을 그런 혼란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러니까 아주 위험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인물들.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우려긴 합니다만 내란 네. 특검 말고 지금 김건희 특검도 있고 최혜병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에서 파견받은 인력들 있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특검팀에 합류한 몇몇 그 검찰에서 파견받은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조금 갸우뚱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거든요. 왈가왈부가 있다. 왈가왈부가 네. 분명히 있고 음. 제가 누구라고는 뭐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게 다 왈가왈부기 때문에 네. 윤석열하고 좀 이렇게 친했던 인사가 여기 왜 와 있지? 뭐 하여튼 이런 의구심을 표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검사 출신들은 너무나도 잘 아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좀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보면서? 예.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워낙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뭐 과거처럼 막 특검이 먼저 움직이기도 전에
지금 뭐 검찰 쪽으로 뭐 정보가 샌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아니 그리고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기현 재판부가 마지막 기회를 줬잖아요. 네. 조건부 보석으로 나가라. 근데 그것마저 걷어찼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새로운 재판부가 이제 구속을 신문할 재판부가 네. 도저히 풀어줄래야 풀어줄 수 없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만약에 그 보석 받았으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나갈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죠. 네. 네. 근데 특검에서 다시 실컷- 기소하더라도 복잡해질 수 있었지. 그 구속을 벗어나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제가 요즘 김용현 진술서를 읽고 있거든요. 12번 진술을 네. 한 게 자료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쭉 읽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무장 상태로 성관이 그 개헌군이 진입한 것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니, 당신이 지시해서 갔잖아. 그러니까 아니, 상황만 보라 그랬는데. 아 진짜 그렇게 진술합니까? 그러면 서버실에는 왜 갔어요? 서버 그러니까. 그렇지. 그건 위치 파악하러 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저기 방첩사에서 정보사에서 사람이 갈 때까지 거기 지키고 있다가 서버를 확보해서 인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위치 파악이나 하고 상황 파악이나 그러면 3분 만에 그 계엄 선포 3분 만에 무장 병력이 그 성관이 당직 직원들 휴대폰 뺐고 이런 거 저기 법 영장도 없이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그럼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잘못 해석한 겁니다. 아. 이런다고. 네. 그런데 곽종건 특전사령관은 저기 안에 있는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거를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용현한테도 지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본인은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뭐 나와서 그럼 검찰에서 뭘 책임지겠다는 거냐? 이거는 그냥 그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신다 그래서 포고문 뭐 작성하고 뭐 이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 책임이라는 거야. 야, 그거는 무슨 얘기를 이러고 하는지. 있더라고. 예. 내가 진술서 쭉 읽다 보니까. 네. 근데 보니까 다 받아줬고 그냥 넘어갔더라고. 음.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내란 특검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 많아. 게 예. 이 내란에 연루돼 있는 군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 국회에 나와가지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뭐 방첩사라든가 이런 쪽에 계셨던 그렇죠. 분들이 네. 마치 자기들은 내란에 반대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내부 네. 문건을 확보한 걸 보니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된 것도 많고 실체가 덜 알려진 것도 많고 네. 그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방첩사는 물론이고 군 각각의 여러 여러 부대들이 상당히 많이 내란의 관계에 대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내란 특검이 저는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로 지금 심각한 사안인 것 같아요. 예. 드러나지 않은 내란에 맞아요. 관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네. 참 문제는 오랫동안 입을 맞춰와서 그렇죠. 밝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 근데 보니까 곳곳에서 위증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저기 병력도 자기가 뺐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맞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실제 통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조금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벌써 빠졌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아쉬우면 조금만 더 버티지. 네. 그런데 벌써 철수 중인데 그러니까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검찰이나 이런 데 가서 헌재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철수시켰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술의 7, 80%야 지금도. 네. 이러니 이게 무슨 수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벌써 이런 걸로 윤석열하고 입 다 맞춰놓고. 그럼 뭐 지기현 판사가 보석으로 나가서요. 그 사람들하고 연락하지 말고 지내세요. 그러면 네 그럴 수도 있는겨. 벌써 연락할 거 다 했고 변호인이 다 하는데 뭘 그러니까 웃기는 겁니다 이게. 이게. 조은석 특검은 수사 의지는 강한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네, 보면 그 아무래도 이제 수사 노하우 같은 것들도 확실히 이제 많이 해본 경험 같은 것들은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국민분들은 검찰 쪽 맞아요. 이제 불안해하시는 출신이다 보니 부분들이 네.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까 자신들의 편의대로 잘하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데. 조은석 특검의 어떤 그 수사의 바로미터는
검찰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확실히 할 것이냐. 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가지고 내란에 관여돼 있다는 의혹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검찰 내부의 칼날을 어느 정도 겨눌 거냐. 거기에 저는 판가름 난다고 그래서 봅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업무 지시를 어떻게 내렸느냐. 실제로 대한변협의 추천 몫으로 특검보를 2명을 임명했는데 네. 그 사람들한테 검찰에 대한 수사를 맡기겠다. 아. 이런 식의 업무 분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 식구가 아닌 사람에게 수사 기회를 줘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밝히겠다. 네. 이런 정도의 상황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네. 아울러서 이제 김건희 특검도 굉장히 이렇게 서둘러서 가고 있는데 일단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것만 가지고도 김건희 특히 이제 건진법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세 가지로 짚어볼 수가 있는데 이권 개입이 하나 있고요. 수사 무마 의혹이 하나 있고 인사청탁 의혹이 있는데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도 잠깐 조사해 보니까 전성배 건진법사는 정치 법조 브로커다 이런 자유 규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건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혹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저는 검찰이 수사를 오랫동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슬슬 너무 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건진법사 건도 검찰에만 온전히 맡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제대로 해야겠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 기업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도비를 3억을 준다는데 맞아요. 이 사람한테 아무 청탁 없이 3억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법률적으로 의뢰 가능할 것 같고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검찰에서 힘께나 쓰던 시절에 네. 여러 가지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윤건희 부부의 부정당한 그런 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창구가 이번 기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연이라든가 관계가 저는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취임식 때 통일교 관계자 4명 이렇게 네. 청탁 네. 했지 않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드러내달라고 네. 초청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관계였으면은 그런 식의 청탁은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전에 돈독한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뭔가 관계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관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뭐 그 전성배 씨 관련된 휴대전화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검찰 경찰 같은 다 나왔죠. 수사기관의 명함이 우수수 쏟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이런 저는- 수사기관 사람들이 만나고 저는 그 네. 검찰 뭐 여러 가지 법조인 뭐 명함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건진법사와 관련된 수사가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이 됐다라고 오히려 보는 그런 거예요. 장애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네. 이상하거든요. 이미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는 숱한 의혹들, 사무실 뭐 이런 것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두 군데. 아니,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네. 윤석열 정부 초반에 모 기업의 전무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은 그분이 힘께나 쓰는 큰 대기업인데 네. 건진법사를 만난 것도 아니야. 아. 건진법사의 그 쉽게 얘기해서 친족 중에 누구를 같이 골프 라운드를 갔다고 하더라고. 처남이겠지. 처남은 아니었어요. 처남은 아니었는데 음. 그 정도로 건진법사의 위세가 기업이라는 씬에서 굉장히 강렬했던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야만 청탁이 통한다. 네. 이런 인식이 정권 초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처음부터 유명했죠. 대통령 되기 전부터. 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뭔가 목걸이건 지갑이건 어디론가 다 사라지거든. 네. 다 잃어버리죠. 네. 글쎄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막혀 있는 건데 이거 실물을 찾아내야 돼요. 네, 봉지욱 기자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네. 아 그래요? 예, 뭐 방송에서 자꾸 예고편을 얘기하는데 이걸 일단 찾아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행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유통되는 구조가 하나만 나오면은 여기서 그거 목걸이를 받고 이렇게 건네줬는데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요거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는 줄줄이 같이 나올 것 같거든요. 뭐 한 장소에 보관 중이라는 얘기도 썰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한 번 찾아내면 다 찾아낼 수 있죠. 알겠습니다.